이번 강좌는 라라벨 강좌가 되겠습니다. 라라벨 강좌는요, 기초 과정과 중급 과정으로 나눠서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이 강좌를 들으시는 분이라면 아마도 PHP와 관련된 기본 지식은 다 갖고 있으리라 판단이 됩니다. 물론 뭐 PHP 관련해서 어느 정도 그 실력이 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단순하게 이제 PHP 했던 기초적인 부분만 어, 알고 계시는 분도 있을 텐데, 최대한 PHP 문법 정도는 알고 계신다라는 그런 분들의 수준에 맞춰서 강의를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자, 그러면 라라벨에 대한 소개, 그리고 라라벨이 갖고 있는 장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서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라벨은 그웹 프레임워크 중에 하나죠. 예, PHP 웹 프레임워크 중에 하나입니다. PHP 웹 프레임워크 하게 되면 어, 우리나라에서 많이 알려져 있는 그 프레임워크 중에 하나가 이제 코드 이그나이터라고 하는 프레임워크 있죠. 아직도 뭐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라라벨이 등장을 하면서 점점 그 코드 이그나이트 쪽에서 라라벨 쪽으로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있는 추세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쪽 그 관련해서 취업을 그,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은 아마도 라라벨 쪽으로 이제 앞으로는 좀 준비를 해 두셔야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라라벨이 그만큼 최근에 이제 인기가 있는 그런 프레임워크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라라벨은 이제 테일러 오트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개발을 했는데요. 어, 그 이제 커뮤니티 회원들과 같이 함께 만들었다고 하네요. 어, 상당히 이제 유명한 그런 여러 그 사람들과 함께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처음에 이 프레임워크가 만들어졌을 때가 어, 그 그러니까 처음에 버전 1.0이 되겠죠. 그때는 이제 뭐 이제 사용자 인증 기능이라든지 또는 뭐 라우팅 기능이라든지 또는 웰로컨트와 같은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2011년도쯤에 그 11년 6월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이제 처음에 어, 버전 1을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버전에서 이제 MVC 그 구조를 MVC 패턴이라고 그러죠. MVC 패턴을 채택을 해서 어, 2011년 6월에 이제 첫 버전을 만들었고 그 해에 어, 11월, 그러니까 6월에 버전 1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11월에 버전 2가 나왔는데 이때 이제 MVC 패턴을 적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웹 프레임워크 하게 되면 많이 알려져 있는 웹 프레임워크 중에 하나가 이제 스프링이라는 게 있죠. 스프링도 있고 그 다음에 파이썬에 보면 그 장고라고 하는 예, 장고라고 하는 프레임워크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루비의 레일즈라고 하는 그런 프레임워크도 있는데 어, 이런 모든 대부분의 프레임워크들을 보게 되면 MVC 패턴을 사용하지 않는 그런 프레임워크가 없죠. 다 이제 MVC 패턴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여러분 MVC 패턴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MVC 패턴에 대한 부분도 함께 소개를 하면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한 필요한 기능들, 그러니까 라라벨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최대한 기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요 11년이죠. 예, 11년, 2011년, 자, 2011년 6월에 버전 1이 나왔습니다. 이때 당시 이제 대부분의, 그 2011년도 대부분의 이제 프레임워크들은 뭐 사용자 인증이라든지 뭐 그리고 어, 그 사용자 모델이나 사용자 인증 기능 같은 어떤 그런 기능들이 대부분
빠져 있었는데, 이때 이제 처음에 O2L이 이때에 6월에 2011년 6월에 발표했을 당시에 그런 사용자 인증 기능, 이런 기능들이 포함된 프레임워크를 발표를 했는데, 그게 바로 라라벨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차 버전 2차 버전 11년 11월이죠. 11년 11월에 버전 2가 발표가 됐는데, 이때 이제 MVC 패턴이 적용이 된 그런 버전 2가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2012년 2월, 자, 2012년 2월에 이제 세 번째 버전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그 아티즌이라고 그래서 그 CLI 인터페이스가 그때 그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기능들이 추가됐습니다. 이제 그런 기능들을 우리가 이제 쭉 앞으로 배울 내용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버전 3이 출시된 이후에 어, 많은 그 개발자들이 이제 합류를 하게 됩니다. 라라벨 개발에 합류를 하게 되고요. 아마 버전 3부터 이때부터 조금씩 이제 우리나라에도 알려지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그 12년도 이때 이제 새롭게 어, 컴포저라고 하는 것이 이제 등장을 하죠. 컴포저. 자, 이것도 이제 우리가 또 알고 있어야 될 것들입니다. 컴포저라고 하는 것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이 라라벨 개발팀에서 이런 컴포저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해서 그 프레임워크를 또 다시 만들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3년도 5월에 버전 4가 나오게 되죠.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라라벨의 어떤 그 거의 라라벨의 지금 현재 라라벨 구조와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버전 4부터 이제 현재 라라벨 구조를 이루고 있는 그러한 새로운 라라벨이 다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버전에서는 뭐 데이터베이스 시딩이라든지 큐 메일과 같은 이런 여러 가지 그 고급 기능들이 이제 포함되게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앞으로 배우게 될 라라벨의 버전은 5점대 버전입니다. 5.2, 5.3대 버전인데, 이 5점대 버전이 나온 게 2015년 2월입니다. 2015년 2월에 버전 5가 나오게 되죠. 뭐 이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추가됐지만, 뭐 이제 네임스페이스라고 하는 기능들이 예, 적용이 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제 클래스 같은 것들의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네임스페이스를 이용을 해서 처리를 하게 되는 그런 기능들이 라라벨 버전 5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부 컴포넌트 같은 것들을 가져와서 자유롭게 확장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들이 추가가 된 버전이 바로 예, 5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라라벨 지금 현재 버전 요 5점대 버전을 가지고 앞으로 학습을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뭐 소개되어 있는 내용을 잠깐 보면, 먼저 PHP의 기능을 최대한 활용한 아름답고 우아한 코드를 작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특징도 있고요. 뭐 다양한 기능들, 그리고 어, ASP.NET MVC와 그다음에 루비의 시나트라라고 하는, 그리고 루비 온 레일즈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이런 프레임워크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이 라라벨은 코드 이그나이터,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그 프레임워크 중에 코드 이그나이터라는 게 있죠. 그리고 이제 해외에서도 많이 알려져 있는 팔콘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케이크 PHP 뭐 이런 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프레임워크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어, 실전에 가시면 각 업체별로 프레임워크들을 사용하고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뭐 그걸 일일이 다 알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제 PHP에서는 많이 알려져 있는 프레임워크가 바로 이제 코드 이그나이터예요. 근데 그 코드 이그나이터보다 점점점 이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죠. 요거 한번 그 관심도를 잠깐 어, 보도록 할까요? 음, 관심도가 들어가 보도록 하죠. 구글 컴의 트렌즈를 잠깐 보면 라라벨을 한번 쳐볼게요. 라라벨 최근 5년간의 관심도를 나타내는 것 같은데요. 이건 이제 비교를 해보시면 코드 이그나이트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코드 이그나이터 아 이거 잘못 입력했네요. 이거 라라벨 같이 이제 비교를 할 수 있는 표가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 2012년도 그러니까 처음에 라라벨이 나온 시가 2011년 6월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때는 아마도 이제 2012년이니까 버전 2였을 때 겁니다. 최근 이제 5년간의 그 관심도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인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코드 이그나이터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거의 한 5년간 2012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관심도가 이렇게 거의 뭐 변함이 거의 별로 없죠. 자, 그런데 이제 2012년부터 라라벨의 인기를 보면 상당히 추세가 상승세입니다. 그렇죠? 상당히 상승세예요. 코드 이그나이터보다도 좀 더 많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선을 그어보시면 예, 수치를 알 수가 있죠. 관심도가 점점점 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많이 사용하는 프레임워크 중에 어, 케이크 PHP를 보면 케이크 PHP도 점점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는 반면에 라라벨 같은 경우에는 관심도가 상당히 높죠. 예, 이만큼 이제 라라벨에 대한 인기가 급상승하는 그런 추세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 이런 그 라라벨을 최근에는 이제 PHP 쪽으로 그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라라벨 쪽으로 준비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죠. 그만큼 여러분들이 그 취업을 준비하신다라고 하신다면 코드 이그나이트 쪽보다는 라라벨 쪽을 공부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자,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요. 그러면은 라라벨에 대한 라라벨들이 갖고 있는 기능 중에 뭐 이제 그 MVC라고 하는 패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뭐 데이터베이스 지원하는 어떻게 데이터베이스를 지원하는지 그리고 또 보안을 위해서 어떻게 설계가 되어 있는지 등등 여러 가지 라라벨이 갖고 있는 장점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면 여러분들 앞으로 좀 학습을 하실 때 좀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라라벨이 갖고 있는 기능이 어떤 기능이 있는지를 알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이제 MVC 패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아마도 이제 프레임워크에 대한 공부를 하셨던 분이라면 MVC 패턴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실 텐데 처음 시작하는 분들을 위해서 차근차근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MVC는 이제 모델 뷰 컨트롤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의 관심사를 모델 뷰 컨트롤러 세 가지 구성 요소로
나누는 그런 설계 패턴인데요. 우선 각각의 예, 그 모델 뷰 컨트롤러에 대한 의미를 좀 보면, 모델은 컨트롤러에 의해서 호출되어서 데이터 소스의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데이터 소스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뷰가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컨트롤러에 반환이 된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그 실제로 그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에 뷰는 컨트롤러에 호출되어서 클라이언트에게 응답으로 제공할 템플릿 등을 생성해서 컨트롤러에 반환을 한다. 그러니까 뷰는 이제 말 그대로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용자에게 보여주게 역할을 하는 어떤 그러한 개체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러는 사용자의 요청을 처리하고 응답을 되돌려주는 전체 과정을 관자. 그러니까 전체에 그 해당 어, 어플리케이션이 있으면 그 웹 어플리케이션을 전체적으로 컨트롤하고 통제를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모델과 뷰 사이에서. 자, 그림을 좀 볼까요? 그림을 보면 요 이제 사용자가 있죠. 일반 유저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컨트롤러와 모델, 뷰 이런 식으로 코드들을 전부 분류를 해 놓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어떤 요청을 하게 되면 그 요청에 대한 처리를 하기 위해서 컨트롤러가 그 요청을 받아요. 컨트롤러가 그 요청을 받고, 그 다음에 그것을 모델에게 전달을 해줍니다. 데이터 처리를 요청하는 거예요. 모델에게. 그러면 모델은 데이터베이스에 그 받은 요청을 실제 이제 데이터셋을 가져오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와 연결을 하고, 그로부터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받은 결과를 컨트롤러에 전달해주고, 그다음에 컨트롤러는 뷰를 통해서 뷰에게 그 데이터를 다시 전달하고, 뷰를 통해서 사용자는 전체 결과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순서로 되어 있어요. 일단 여기서 뭐 컨트롤러가 뭐고 모델이 뭔지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일단은 뭐 감이 안 오시더라도 일단 요 그림은 일단 이렇게 한번 보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코드를 만들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컨트롤러를 통해서 사용자가 요청하는 것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컨트롤러가 다 받아서 그 받은 내용을 모델이라고 하는 전부 다 이제 이거 소스죠. 네, 소스 코드입니다. 소스 코드들을 이런 식으로 세 가지로 분류를 해 놓는 거예요. 뷰에 대한 코드는 주로 이제 보여지는 거니까 뭐 HTML이라든지 또는 XML 또는 뭐 자바스크립트와 관련된 그런 코드들로 이루어져 있겠죠. 프론트 단에서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일 테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다 내용을 전달해 주는 거죠. 컨트롤러는 이제 이런 사용자로부터 받은 데이터를 모델에게 넘겨주는 코드 또는 뷰에게 넘겨주는 코드들로 구성이 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모델은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와 접속을 해서 데이터베이스로부터 그 결과를 받아오고 컨트롤러에게 넘겨주는 그런 형태의 코드들로 구성이 되어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한 코드들로 이렇게 크게 나누어 놓는 겁니다. 세 가지로. 그러면은 뷰 같은 경우에는 주로 HTML이나 XML 쪽 주로 보여지는 쪽이니까 아무래도 디자이너와 관련이 있겠죠. 그렇죠? 디자이너들은 이제 이쪽에 관련된 부분은 모르잖아요, 잘. 그러니까 자기 분야가 아니니까 이쪽은 이제 개발자들이 그 영역을 맡아서 처리를 한다면, 이 부분은 디자이너가 맡아서 처리를 하는 거죠. 뷰와 관련된 부분들은. 그래서 이제 어, 이 MVC 패턴을 이용한다는 것 자체가 규모가 큰 프로젝트에서 이제 사용을 하죠. 규모가 큰 프로젝트. 물론 이제 소규모의 경우에는 굳이 뭐 이렇게 나누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퍼포먼스가 나오기 때문에 예,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규모가 큰 경우에는 어, 막뭐 스파게티 코드라고 그러죠. 이런 뷰도 들어있고 막 자주간 짬뽕이 되어 있는 코드로 진행을 하게 되면 상당히
처리하는데 속도가 느립니다. 그래서 어, 규모가 큰 곳에서는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MVC 패턴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디자이너와 개발자들이 따로 다 존재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런 구조에서는 MVC 패턴에서는 디자이너는 이 뷰와 관련된 것만 처리를 하면 되기 때문에 개발자와 디자이너 사이에 개발자와 디자이너 간의 그 업무가 따로 딱 분담이 되어 있어요. 독립적이에요. 그래서 어, 디자이너는 뭐 개발자 이쪽의 코드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든 상관없이 얼마든지 나름대로 따로따로 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디자이너와 개발자들이 함께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일일이 이제 코드들이 이제 디자이너가 처리해야 될 코드들 뭐 이렇게 막 겹쳐 있었기 때문에 어, 잘못 건드리면 곤란하기 때문에 개발자가 일을 어떻게 다 처리하고 나면 그 다음에 디자이너 처리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상당히 그 뭔가 변경을 하려면 변경하기가 힘들었죠. 그런데 뭐 지금은 뭐 디자인 변경해야 된다면 디자인은 디자이너대로 변경을 하면 되는 것이고, 개발자는 개발자 나름대로 따로 변경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그 갖고 있던 그러한 형태의 구조에서는 개발자가 코드를 수정하려면 디자이너 도움을 또 받아야 되는 어떤 상당히 그 불편한 관계였었죠. 어, 근데 이런 식으로 MVC 패턴으로 적용을 하게 되면 서로가 이제 독립적으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작업의 효율성이 높아졌죠. 그렇죠? 그렇게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MVC가 적용되는 경우와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차이점이 많죠. 그래서 라라벨은 이러한 MVC 패턴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컨트롤과 모델 사이에 처리되는 그러한 로직을 비즈니스 로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음, 이러한 비즈니스 로직 처리 이런 개념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비즈니스 로직과 완전히 디자인을 분리한다. 그럼으로써 코드가 상당히 간결해지고 또 유지 보수하기도 쉽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예를 보면, 자, 이 코드를 잠깐 볼게요. 이 코드를 보면 뭐 이쪽은 뭐 DB에 접속해 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전체를 한번 쭉 보면 어, 모드 이제 get 모드라고 해서 모드를 받아옵니다. 변수로. 그 모드가 리스트 모드인 경우, 그 다음에 모드가 딜리트 모드인 경우, 뭐 삭제한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리스트 모드, 목록 모드와 그 다음에 딜리트 모드인 경우에 처리해주는 코드들입니다. 자, 처리해주는 코드인데 보니까 리스트 코드에서는 말 그대로 이제 뭐 사용자 아이디와 이름, 그 다음에 이메일 주소 같은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화면에 보여주는 내용들이에요. 이 부분이 다 뭐예요? 이 부분이 뷰에 해당하는 모드들이죠. 화면에 뿌려지는 모드들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어때요? 이 실제로 이렇게 처리해주는 부분 있죠. 요거는 데이터베이스에 명령을 내린 거네요. 그쵸? SQL문을 이용해서 DB에서 유저로부터 유저 스테이블로부터 모든 데이터를 가져와서 화면에 뿌려주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DB와 관련된 모델 영역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사용자가 요청을 했을 때 모듈을 그 리스트를 요청을 한 거니까 이 부분은 컨트롤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컨트롤, 컨트롤러. 사실은 이제 분리를 하자면, 그러면 지금은 이제 이러한 코드들을 딱 보면 사용자의 요청을 받아서 그 다음에 어, 받은 내용이 이제 리스트라고 한다면 그걸 또 DB에 연결을 합니다. DB에 연결해서 그걸 DB로부터 받아온 내용을 화면에 뿌려주는 역할. 자, 어때요? 컨트롤러하고 모델 뷰라고 하는 분리되기 전에의 코드입니다. 이 코드들을 보니까 전부 짬뽕이 되어 있죠. 이러한 코드를 이제 스파게티 코드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디자이너가 어떤 작업을 하려면 이와 관련된 이 영역의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 나머지 이 뒤죽박죽 되어 있는 코드들에 대한 부분을 알 수가 없죠. 지금은 아주 간단하게 코드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지만 실제로는 상당히 코드가 복잡하고 길어요. 그러면은 뭔가를 수정하려면 그 전체 코드 부분을 쭉 보면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코드들은 사실은 이 뒤죽박죽 섞여 있어서 보기도 불편하고 유지보수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 등을 어, MVC 형태로 패턴으로 구조를 바꿔주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이제 바꾼 형태를 보면 지금 이제 이건 컨트롤러입니다. 컨트롤러를 상속을 받아서 이제 클래스로 만들었죠. 예, 컨트롤러에서 클래스로 구분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PHP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첫 번째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제작을 했었는데 웹 프레임워크를 이용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컨트롤러와 그 다음에 이거는 뷰입니다. 이건 이제 디자이너와 관련이 된 거죠. 뷰예요. 뷰 형태로 해서 리스트를 보여주는 부분. 물론 여기 보면 그 삭제에 해당되는 부분도 있겠죠. 딜리트, 삭제. 삭제 처리는 일단 지금 없는 상태고요. 리스트만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뷰.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처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주 간단하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뷰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 내용을 예를 들면 그 하나하나씩 이제 보여주도록 처리해주는 영역인데 리스트 형태로 해서 딱 보여주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컨트롤러 부분만 따로, 그러니까 리스트인 경우에는 이 리스트 함수를 호출해서 처리를 하면 되는 거고, 삭제했을 경우는 삭제 함수를 호출해서 처리를 해주면 되는 거죠. 해당 뷰를 불러오는 거고요. 뷰에다 리턴을 시켜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훨씬 더 보기도 깔끔하고 코드 자체가 간단해졌어요. 그렇죠? 이게 이제 MVC가 적용된 예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디자인 영역과 비즈니스 로직을 분류를 해 놓는 거죠. 그래서 라라벨은 이렇게 MVC를 활용을 해서 코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코드 작성이 상당히 간편하고 보기가 쉬운 그런 장점이 있죠. 그렇죠? 자, 이제 그런 그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웹 프레임워크를 공부하려면 MVC 패턴에 대한 기본 개념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MVC 패턴에 대한 부분을 쭉 설명을 드렸으니까 예, 요거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가지고 앞으로 학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음,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 기능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